안녕하세요, 파파랜들. 예, 원래는 봄이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거든요. 활동명을 바꾼다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미유로 해서, 음, 미유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해 유유미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로 준비해 봤고요. 바로 책 소개도 할 겸 오디오북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유 고고. 첫 번째 책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소설인데요, 어느 밤 세계에서 이 눈물이 사라진다 해도 꼭 이치조 마사키가 지은 책입니다. 나는 3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이자 일본 영화 개봉 영상화 문의 시도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봤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로맨스 관련된 거니까 아마 누구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치조 마사키. 어느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단 2 작품으로 눈물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기 작가로 떠올랐다. 특히 제26기 전격 소설대상 미디어 워크스 문고상을 수상한 데뷔작 어느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음은 물론 일본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산에서 기억사 시대는 겪는 소녀, 희노 마오리와 평범하지만 한없이 다정한 소년 가메도루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그린 전작이 이어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에서 반전의 핵심 키를 쥐고 있던 와타야 이즈미를 주인공으로 또 한편 가슴 아린 사랑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치밀한 심리 묘사로 독자를 웃고 울리는 작가의 장점은 이번 작품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돼 정작은 읽은 독자도 읽지 않은 독자도 페이지를 넘기며 울컥이는 순간을 몇 번이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차례는요, 1장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줘. 2장 모르는 그녀의 알 수 없는 그녀. 3장 이 세상 빛이 한가운데서. 4장 마지막 결빙. 5장 너에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보이는 사랑이었다.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했다. 상대는 같은 학년 남학생이었다. 그
너뿐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랑이 생겨난다. 슬픈 일도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다만 내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달랐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는 친구의 연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까미아도로. 키가 큰 편에 아주 미남은 아니다. 피부가 하얗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혼자 있는데 익숙했고 때때로 습한 듯이 웃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수석가를 지망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공유 아파트에 살았다. 사정은 다르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아마도 많은 걸 친일만과 받아들였을 것이다. 도로와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 반이 된 적은 없다. 도로는 가족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정했다.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반이던 나나 내 친구와는 점점이 없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2학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의 끝자락에 도로가 내 절친이 희는 마오리에게 고백했다. 나 와타야 이즈미, 누군지 알지 못했던 동급생 가미아도로. 나와 가장 친한 친구 히누 마오리. 도로가 마오리에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셋이 함께 할 일은 없었다. 도로와는 영원히 타인이었다.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났다. 제가 깍 특별한 사정을 끌어안고 저기 잠깐 얘기 좀 할래? 할 말이 있어.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오를 수 있다. 방과 후 나와 마오리가 목젖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도루가 나타나더니 마오리에게 말을 걸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련히 슬픔에 밀려온다. 도로는 처음부터 내 친구의 마오리만을 바라보았다. 당연하다. 도로는 내가 아니라 마오리에게 용건이 있었으니까. 나는 단지 조연이었고 마오리 친구는 그저 여학생 A였다. 그런 등장인물이 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단지 여학생 A가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루어질 리가 없다. 연인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니와 결론이 정해진 사랑 이야기라면 어차피 들러리밖에 되지 못하겠지. 하기야 처음부터 도루를 좋아했던 건 아니다. 그때 내가 도루에게 느낀 감정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루가 마오리를 불러든 그날 말을 걸면서도 뭔가 선뜻 느끼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인간으로서 심증은 있어 보였지만 아무래도 수사적이었다. 도루는 마오리를 데리고 학교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나는 마오리와 나중에 도서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몰래 따라가 상황을 지켜볼까 고민했지만 친구 사이에도 최소한 예의는 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오리를 기다렸다. 그애랑 사귀기로 했어. 마오리가 약속 장소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마오리는 꾸밈 없는 성격과 단정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다. 남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떠는 성격이 아니라 여학생들도 좋아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사랑받은 아이였음에도 그전에는 남학생들에게 고백을 받아도 전부 거절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달랐던 것이다. 아니, 왜?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사귀어볼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모르더라.
감이야. 창보로 걔한테 기억 이야기는 했고 안과를 쳐줬고 가르쳐줄 생각도 없어. 하지만 이런 상태라도 뭔가 새로운 게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더니 한번 해보고 싶어져서. 기억. 마오리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나도 조금은 침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침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마오리에게는 학교 친구 중에 나밖에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기억장애를 겪고 있었다. 선행성 기억상실증, 이런 이름이 특수한 기억장애다. 일사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골드 위기 때 사고로 당한 이후로 전혀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잠이 들어 내가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기억이 축적되지 않은지 지워진다. 그런 마을에가 지금까지 누군지도 몰랐던 도루에게 느닷없이 고백을 받고 사귀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마을에는 도루와 사귀기로 할때 조건을 걸었다.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아무리 어떤 짓이나 실수를 많이 하느라도 와타야 선배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다. 예전에 이런 모습으로 괜찮은 걸까 고민하다가 뭔가 장점이 없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나로서는 절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라는 초등학교 생활 통지표에 쓰여있던 장점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내게는 내세울 만한 개성이 없다. 국립대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거야 같은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해온 일이다. 그래서 늘 생각한다. 내게는 나만의 무기가 없다고. 그런 때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눈에 반한 사람을 만났다. 상대는 같은 대학교의 한 학년 위 선배였다. 이름은 와타야 이즈미. 처음 만난 날을 선명히 기억한다.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지 모른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4월이었다. 뻘게 흐린 봄하늘 아래 학교 캠퍼스에서 나는 같은 고향 출신인 선배와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 선배와는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는 같은 동아리에 속했었다. 후배를 살뜰히 챙겨주는 선배인데 내가 자신과 같은 대학에 들어가자 무척 반가워했다. 1학년에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소개해줄 거지. 좋은 의미로 굉장히 소탈하고 정감 가는 사람이다. 그 선배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등을 꼿꼿이 세운 여성이 우리 옆에 지나갔다. 야, 와타야! 선배가 이름 부르자 여성이 발길을 멈췄다. 이렇게 해서 러브 스토리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 끝까지 읽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교보문고나 아니면 근처 서점에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바꾸고 다시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줄 수 있는 무리에 이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주로 읽었던 책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법한 책입니다. 일본인이 소설이고 산카이 마코토 같은 책입니다. 산카이 마코토 1973년 일본 나가노 현에서 태어났다. 2002년 대부분 작업을 혼자 힘으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로 주목받은 후 구름에 잡힌 약속의 장소 초속 5cm 별을 쫓는 아이 언어는 정원의 연이어 발표 다송의 상을 받았다. 2016년 발표한 너의 이름은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에 비롯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자신이 감독한 작품을 직접 소설화한 소설 초속 5cm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나시의 아이 또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은 2022년 발표한 장편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의 원작 소설이다. 이 책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약간 딱딱하지도 않고 글씨도 꽤 크면서도 읽기가 편하고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차례를 볼게요. 1일째 꿈에서 언제나 갈 수 있는 곳 그런 풍경처럼 아름다운 사람 우리에게만 보이는 것. 자, 시작이야. 모두가 이렇게 속삭여. 2일째 에히메에서의 고양이 잡기. 그러므로 지금 네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당신 때문에 마법사로 해협을 건너다. 추억은 내 시선. 들어갈 수 없는 문, 가면 안 되는 곳. 밤의 파티와 똑같고. 4일째 보일지만 관여할 수 없는 풍경들. 정원 같은 밤. 하늘에 마귀가 빠지면 다시 한번. 5일째 당신이 들어갈 유일한 문은 출발. 자는 게 뭐죠? 사다해지는 등장. 하고 싶은 일. 공향, 고향. 여전히 불타고 있는 발. 모든 것의 시간. 후일담 6일째와 그날의 이야기를. 그거든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1일째 꿈에서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내게는 늘 꾸는 꿈이 있다. 대부분 꿈꾸는 동안에는 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꿈에서 나는 아직 어린아이고 게다가 길을 헤매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슬프고 불안하다. 그런데도 편안한 시트로 몸을 감싼 것처럼 다양한 듯한 안심감도 있다. 슬픈데 마음은 편하다. 모르는 장소인데 나 있다.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계속 있고 싶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내기는 슬픔이 더 커서 끓어오르는 오열을 필사적으로 삼키고 있다. 내 눈꼬리에는 마른 눈물이 투명 모래처럼 들러붙어 있다. 머리 위에서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별빛 가득한 하늘은 누군가 실수로 광량 조절 스위치를 10배쯤 올린 듯 말도 안 되게 눈부시다. 너무 눈부셔. 그 별들 하나하나의 작은 소리가 스며 나온 듯하다. 별을 내는 소리와 마른 바람 소리, 고통스러운 내 숨소리, 내가 풀 밟는 소리가 내 귓속에서 섞인다. 그렇다. 나는 계속 풀밭을 걷고 있다. 시야가 닿는 모든 곳은 온통 산맥이 둘러싸고 있다. 그 너머의 하얀 벽 같은 구름 위에 노란 태양이 실려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별과 하얀 구름과 태양이 동시에 있다. 모두 시간이 뒤섞인 하늘 아래를 걷고 있다. 집을 발견하자 창을 통해 안을 살핀다. 어느 집이나 짙은 녹음에 묻혀있다. 잠은 대부분 깨져있고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으니 낮은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집안에도 잡초가 무성한데 신기하게도 식기와 전자피아노, 국가석같은 물건들은 새것인 생트로 폴드 사이에 흩어져 있다.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는 공기가 다 빠져버린 듯 잠기고 만다. 엄마! 목이 힘을 주어 다시 크게 부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담쟁이 동굴로 덮인 벽에 스르르 흡수되고 만다. 얼마나 많은 집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많은 풀을 밟으면서 얼마나 많이 엄마를 불렀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동물조차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 엄마를 부르는 내 목소리 잡초에 무너진 집들에 쌓인 차에 지붕에 실린 고깃배에 빨려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폐허뿐이었다. 압도적인 절망과 함께 눈물이 또 샘솟는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엉엉 울면서 걷는다. 토해내는 입김이 하얗다. 축축한 숨결에 내뱉자마자 바로 차갑게 식어 내 귀에 한층 더 얼린다. 진흙이 낀 시커먼 손톱도 매직 테이프로 둘둘 둘러만 듯 신발을 신은 동그란 발끝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차가운데 목구멍과 심장과 눈, 썸마는 특별한 병이라도 걸린 듯 불쾌할 정도로 뜨겁다. 정신을 차리면 태양이 구름에 숨어 주위는 투명한 레몬빛으로 감싸여 있다. 머리 위에는 여전히 별들이 난폭하게 빛나고 있다. 걷는데도 우는데도 지쳐 풀속에 웅크리고 앉는다. 다운 재킷에 말려 올라가 드러난 등을 통해 바람이 들어와 체온을 조금씩 훔쳐가는 대신 모략감에 들어온다. 자기 몸의 진흙으로 바뀐 듯 무거워진다. 하지만 이제부터야 문득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듯한 감각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가. 이 꿈의 하이라이트야. 내 몸은 어렵고 불안과 외로움의 극한 속에서 마음이 마비되어 간다.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시기에 포기가 몸에 퍼진다. 하지만 바스락 멀리서 작은 소리가 난다. 누군가 초원을 걷고 있다. 뾰족뾰족 날카롭고 딱딱한 잡초일 텐데 그 사람을 밟으면 마치 실록의 계절인 양 부드럽고 상냥한 소리가 난다. 두 무릎에 묶고 있던 어구를 든다. 발소리가 다가온다. 천천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흐려진 시야를 닦아낸 듯 끔박끔박 세게 눈을 깜빡인다. 흔들리는 풀들 너머에 노을가득 붉은색에 기름종이 비친 듯한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 넉넉한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동그랗게 부풀어 있고 금색빛이 긴 머리를 따라 흐르고 있다. 어른스럽고 얇은 입술에는 새벽이 으스는 달처럼 살짝 올라간 미소가 있다. 스즈메! 내 이름을 부른다. 그 순간 귀에 손가락 끝과 콧등, 그 목소리와 파문이 닿는 곳에서부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듯 편안함이 온몸으로 퍼진다. 조금 전까지 바람에 나부끼던 눈발은 어느새 분홍색 꽃잎이 되어 춤을 춘다. 그래, 이 사람이 계속 내가 듣던 엄마 주워거린 순간 이미 잠을 깨고 말았다. 그런 풍경처럼 아름다운 사람. 그것은 꿈이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지금의 아침이고 내 방. 이불 위에 누워 순식간에 상황을 이해했다. 딸랑딸랑 창가 풍경이 낮게 울렸다. 바다 내음을 담은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 아, 축축해. 베개가 닿은 뺨을 통해 느꼈다. 쓸쓸함과 기쁨이 뒤섞인 저릿저릿한 감각이 손끝과 발끝에 살짝 남아있다. 시트를 칭칭 감은 채 나르는 달콤함을 좀 더 즐기려 눈을 감았다. 스즈메, 일어났니? 그때 아래층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크게 올라왔다. 속으로 한숨을 쉬며 영차 몸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일어났어? 조금까지 남아있던 꿈의 여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까지 책 소개와 오디오북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플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미유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금요일에 봐요. 안녕.